지금 이제 최근에 북미 관계, 한미 관계가 조용합니다. 네. 근데 원래 이게 조용하면 뭐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난 설레발을 안 치면 더 불안해. 조용하면? 아니 이것들이 왜 미사일을 안 쏘지? 이때 쏘기 딱 좋은데, 주목받기 좋은데, 막 요런 느낌인 거거든. 근데 지금 남미일 북핵 수석이 하와이에서 회동을 가진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뭐 과정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만남 이전에 물밑 접촉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이번 주 미국 하와이에서 만난다. 외교부는 6일 배포한 자료에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현지 시간 10일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항주국장과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말 왜 외놈이 자꾸 끼는지는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끼네. 짜증나긴 하지만 네. 돈 내주려고 낀다면서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자꾸 미국이 가방부주를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깍두기로 따라오네. 그냥 야 우리 겸상 안 하니까 밖에서 너 따로 먹어 이럴 수가 없어서 지금 겸상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얘네들은 절대 뭐랄까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선에서 어떤 결과라든지 협조를 할 놈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외교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막 미사일 쏘고 이래가지고 뭐 북한에 대한 이 반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북한하고 좀 대화를 하자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외교부가. 이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이참에 선제 타격 능력 획득하겠다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뭐 그와 관련해서 초음속 미사일 개발부터 KF-21 능가하는 전투기 개발 등등 어마어마한 계획을 내놓더라고. 일본이? 네, 능력도 없는 것들이.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렇게 하면 지들이 돈질을 하겠다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손해날 일이 아니니까 어차피 이제 발 뺄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 쪽하고 그래도 일본도 오랜 우방인데 좀 끼워줘야지, 뭐 역할을 좀 줘야지 라는 식으로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거든.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의 정상이나 대표자들이 뭔가 확실한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우리 민족끼리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외놈은 돈만 갖고 오고 미국은 유엔 제재만 풀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가지려면 정은이가 빨리 와야 된다는 거지. 뭔가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아니 트럼프한테는 그렇게 손편지를 쓰면서 가까운 데 있는 문 대통령한테는 왜 편지 안 써주냐고. 근데 뭐 물밑으로 뭔가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넘도록 한 10일 가까이 지금 잠잠하거든. 조용해. 그러니까 뭔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심지어 우리 국정원장도 평상시 같은 뭐 한마디 던질 타임 됐거든. 조용해. 근데 조용해. 어떠한 결과가 무르익고 있는지 제가 다음 주까지, 이번 주말까지 외계인 촉을 좀 뿌려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을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은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이 EU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 여기에 기사 내용, 어저께 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가 애연일보 한 겁니다. 자, 한번 기사를 먼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럽연합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평화적 해결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의 도움을 요청한 데 대해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 제일 중요한 단어는
EU가 우리한테 에너지 수급을 요청했다는 거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뭘 해달라는 건데? 우리가 극동에서 제일 먼데. 그러니까 유럽까지 우리가 뭘 해주죠? 이렇게 엄청나게 먼데 우리가 무슨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미치니까 요구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에너지의 중심축, 새로운 에너지 허브의 구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진행이 시작됐다. 역시 송 작가가 얘기한 촉으로 벌써 시작됐네. 그럼 도울경시티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에너지 허브 중심에 대한 플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계기라는 거죠. 원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는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3개월 전에 미리 이제 거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에 그런 거래 유통회사가 껴가지고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장을 여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양아치 짓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풀지 않아요. 천연가스를. 그런 거 안 할 거고 개별 국가 단위로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야, 우리하고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나라는 엄청 싸게 해줄게. 싸게도 주고 안정적인 공급도 약속해주고. 자, 그렇게 되면은 유럽의 다른 이제 좀 가난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러시아하고 직접 손을 잡아서 러시아로부터 그런 어떤 담보를 받고 가져오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이렉트로 맺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럽연합 회원국이긴 하지만 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거 가지고 러시아하고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받는 어떤 이득을 포기해야 돼. 난 그건 싫어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러시아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협상 카드를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국가 간에 계약을 맺어버리게 되면은 그 나라는 에너지 차원에서 러시아에 종속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측에서 아무리 힘을 발휘하려고 해도 일단 지금 다 자기 입속 차리기 때문에 이해관계 속에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힘을 못 가져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한국이 에너지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중심축이 된다 그러면은 러시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거기가 기착지니까 나 우리 한국한테 사올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기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한국에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온 세일가스라든지 러시아 가스들을 어떤 형태로는 정제해가지고 LNG선에 실어서 보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어차피 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완전한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제2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원전을 통한 에너지 수급을 통해 갖고 전기라도 우선 땡기는 부분 또는 수소복합 에너지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수? 뭐죠? 우리가 가스를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 유럽에 직접 대줄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거지. 왜? 모잠비크 가스전입니다. 예전에 모잠비크 가스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 그렇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모잠비크 가스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4조 원짜리 그 시추선을 보냈잖아요. 배에서 처리된 시추선. 자,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30% 이상을 한국이 우선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빨리 시추가 돼가지고 지금 뭐 아마 현장에 도착해서 지금 본격적인 시추 준비하고 있겠죠? 이거에서 가스를 뽑아내기 시작한다고 치면 그리고 모잠비크 정부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생산량으로 거의 이틀에 한 대씩은 LNG 추진선을 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럽 내에는 그 LNG 저장 창고를 러시아 가즈프롬이 자기네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 유럽은 약간 다른 게 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민영화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민영화돼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그냥 가즈프롬이 자체적으로 그 나라들의 저장 창고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상황이거든요. 새들어서 창고로 박아놓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잠비크에서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를 실어오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그 나라의 저장 창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고를 짓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위치가 폴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폴란드 쪽에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제2의 노드 스트림이 열리는 거예요. 노르트 스트림. 네. 그리고 모잠비크에 가 있는 시추선을 우리나라가 한두 대 정도 더 보내주면 모잠비크도 돈 벌고 우리나라도 돈을 벌고 유럽도 안정적인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죠. 또 한 군데 가스전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게 이집트와 터키 사이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 있는 가스를 조속하게 개발하는 겁니다. 자, 일명 동지중해 가스전인데요. 여기에 지금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들하고 터키하고 이집트 지금 사실은 싸우고 있어요. 거기 갈등이 지금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언제 개발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터키가 먼저 가서 꽂았어. 시추선 보내고 있고 그러면 그리스, 이탈리아, 유럽연합 쪽에서 야, 니들 시추선 왜 보내? 이러고 지금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가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가까워졌던 게 이러한 그 지중해 연안이에요. 둘 다 시추 권리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안에서 시추를 빠르게 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데 그거 정치적으로 네. 먼저 해결돼야 돼. 아니, 왜냐면 자주포 많이 들어가면 정치적 해결이 돼요. 아니, 터키가 지금 너무 저기요? 저기 일단 자주포가 맞는 포가 아니에요. 자주포를 깔게 되면 터키가 조용해져요. 아니 무슨 에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주포는 만병통치약이에요. 네. 왜냐면 이번에 터키는 미국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이집트에서 자주포를 사면 하도 깐족거리여가지고 하도 그 조건을 달고 왔다 갔다 해갖고 해안에다가 자주포를 걸쳐놓고 배를 하나 떠다니는 배를 하나 표적선으로 침몰을 시키는 시범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주포가 아니야. 원래 이게 자주포는 곡사포거든요. 이렇게 포트리스처럼 쏜단 말이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트리스처럼 포를 쏘기 때문에 직격이 안 되는 건데 이 포트리스 포를 가지고 이동하는 배를 맞추는 시범을 보여준 거야. 그럼 해안선에 깔면 지중해가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야 지금 이집트는. 그래서 아싸라고 그냥 바로 도입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 있는데 어찌 됐거나 중요한 건 돈이 된다는 거지 지금. 유럽 인근 아프리카 인근 해안에서의 천연가스 개발은 돈이 되는데 지금 당장에 미국에서 끌고 오는 건 너무 멀고 중동에서 갖고 오는 거 너무 먼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프리카고 모잠비크다. 모잠비크의 매장량은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추선이 가갖고 그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이게 시추부터 시작해갖고 정제, 선박에다 옮겨 실는 것까지 일괄로 가능한 일종의 이제 떠다니는 정육공장이거든요. 이게 하나에 4조 원씩 하는 건데 우리나라밖에 또 못 만든다네 이거를. 네, 요거 한 대여섯 대만 만들어서 아프리카 바다 쪽에 지중해 연안에다 쭉 깔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EU 집행위원장하고 문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에너지 수급을 우리나라한테 요청했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린지 몰랐는데 이거였군요. 뭐가 됐든지 아무튼 우리나라가 EU 위원장이 도와주세요. 그렇지. 왜냐면 능력이 없는데 우리한테 도와주세요 그럴 건 아니잖아. 심지어 에너지 좀 주세요. 그렇지. 그거잖아. 가스 좀 주세요. 우리도 100% 수입하는데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사업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 사업의 허브가 되고 수소 경제 산업의 허브가 되며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진면목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